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데스크회의 4회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월요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조금 미뤄졌죠. 저희가 아마 오늘도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편집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맘때쯤 돼야 되는데 지금도 급하게 이종원 PD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전국 대회를 앞두고 관련된 회의를 하기도 했고 제가 좀 멍합니다. 지금 월요일 날부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끝내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시사 타파 뉴스 지금 데스크 회의 4회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이재명, 역시 이재명 소리가 나왔던 얘기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반드시 논평이 필요하다 싶어서 방송을 켰고요. 혁신위원회 출범했다는 얘기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 많이들 오늘 보고 감동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들 멋지게 즐겁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님, 보소민님, 황금수님, 유창현님, 7일 후회님, 전진희단님, 김나령님, 라은주님, 아메리카노님, 김서님, 삐숑님, 윤전선님, 떴다파라님, 혜정김님, 서명희님, 에이지님, 생강님, 님플님, 눈꽃님, 매사방님, 해피데이님, 이쁜 궁딩이님, 하하호호님, 현미쌀님, 승희김님, 자운영님, 컬러풍선님, 꾸기랑 바비라님, 엄효진님, 백스미영님, 전진님, 오혜옥님, 신선초님, 7일 후회님, 탱님, 그리고 백마장군님, 얼주가님도 계시고요. 예, 떴다파라님, 그리고 박미연님, 노공주님, 생강님, 박재용님, 이현두님, 쓰레기 오빠님, K안개꽃님, 공감님, 구름님, 미제레레님 오셨고 마무님 와 얘기하셨습니다. 크리스탈 영성이야기님, 김일라님 두 분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천리향님, DJFJ5656님 까지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저녁 식사도 하셨습니까? 저희는 좀 늦은 시간에 먹었어요. 한 3시쯤 브레이크 타임을 앞두고 딱 들어가서 밥 맛있게 먹었고요. 예. 어른공주님 스패너로 잘 수고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개국보님 이젠 고정 갑니까 하셨는데 고정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저희가 요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스케줄 잡느라고 다시 한번 독촉 전화를 넣고 다음 주부터 연재하려고 하는 칼럼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칼럼진들 분들께 연락도 좀 드렸었고 카메론님 어서 오시고요. 방승진님 와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할 수 있지님, 뚜니모님, 금잔디 엄혜영님, 예, 램프거인님, 그랑블루 73님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8시 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대략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오늘 뽑은 주요 뉴스들이랑 뭐 심층분석이랑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따끈따끈한 취재 뉴스들을 포함해서 이거 나왔나요? 네, 오퍼 나왔습니다.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637분 모두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 곽동수 TV로 저희가 데스크 회의를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곽동수 선생님이 원래 9시에 본인의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 일을 하다 보면 유튜브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도 되다 보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곽동수 선생님을 제가 조금이라도 얼굴 마담 역할을 해서라도 물론 저는 무료 출연입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박봉에 시달린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참 공감대가 예, 그래서 제가 무료 출연을 하면서 우리 곽동수 선생님 이제 구독자도 좀 늘리고 실시간 시청자들도 좀 늘리고자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일단 시사 타파 뉴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최고로 끌어올렸던 게 하루 접속자가 순수한 접속자의 경우는 1000명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내려가서 민주당의 인천 집회 후쿠시마 해양 투기 반대하는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핵폐수 반대하는 걸 다시 한번 뉴스를 관련된 걸 쓰고 났더니 요번 주 지난 주말부터 2000명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해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까지 올라섰다라는 점은 2배 성장했다는 점에서 되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파마은스님, 파마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마은스님 감사드리고 신선천님, 그 다음에 세실리님, 그 다음에 황금손님, 그 다음에 오은정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오늘 일단 이 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해야죠. 오늘 아무래도 11시에 원내 교섭단체 연설, 우리 야당 대표인 지금은 사실 원내 교섭단체가 2군데밖에 없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먼저 오늘 11시에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오포 정권을 맹폭을 당연히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민생을 망쳤고 오포가 경제를 어떤 게 있는 거죠? 민생을 망쳤고 경제를 망쳤고 정치도 엉망이고 외교도 난리가 아닌데 안전까지 포기했다. 그래서 5가지를 포기했다 해서 오포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보다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압구정 정권입니다.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압구정 정권이 되게 강남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압구정 정권, 오포 정권이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에 상위권에 차지했습니다. 근데 압구정 정권이라 그래갖고 그 국민의힘에 태영호 의원이 자기네 동네를 모욕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포라인은 포항 전체를 모욕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옛날에 강남 뭐 있었잖아요. 강남 강부자 정권이라고 강부자 얘기했었고 정권이라고 고소영 정권이라고도 있었죠. 그러면 강부자를 모욕한 겁니까? 고소영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영호는 엉뚱한 온 소리 지 하는 얼마 거죠. 안 돼서 어그로 끈 거죠. 네, 자기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압구정 정권, 오포 정권 이게 오늘 연설 핵심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눈 떠보니 후진국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뭐니 해도 그동안 불체포 특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에게 300여 명에 주어지는 불체포 권한인데 이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이 과정도 참 재밌어요. 아침에 연설문 미리 받아보셨죠? 근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빼놨던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원고에도 없는 그 고심이 묻어나는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는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야겠지만 왜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승부수를 던졌나 그거는 알아보고 오늘 주요 연설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일단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굴욕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서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뭐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도 없애고 예산 삭감을 하고 그래서 추경 얘기를 35조 원에 관한 추경 얘기를 하면서 민생 정당, 민주당의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방탄 정당 이런 이미지를 씌워놨는데 국민의힘을 대신하고 윤석열 정부를 대신하는 민생 정당의 모습을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요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부자 감세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는데 중산층과 서민들만 진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이게 한 방울까지 쥐어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에게 전기료 고통, 가스비 부담 같은 걸 올려주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세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거쳤는데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야당 대표답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말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기다라고 하면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혁신을 앞으로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민주당, 즉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날로 발전하는 그 하루가 다르게 혁신하는 민주당. 왜 그러냐면 내일 민주당의 혁신위가 뜨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포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경쟁하겠다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저는 더 감명 깊게 들었고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것들이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개혁을 해나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원래 야당은 지적질만 해도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실제로 야당이 추경을 올리게 되면 정부가
다른 건 다 거부해도 그거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원래는 정부가 추경을 하고 야당이 반대해야 돼요. 늘 그랬죠.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서라도 국민 경제를 좀 살려고 그래 정부가 추경을 하려면 야당이 이것저것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뀐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 있는 기간이라도 돈을 풀어야 된다 할 때 국민의힘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떠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 때 이기려고 돈 푸는 거냐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제 민주당 집권하던 민주당과 같이 그만큼 책임감을 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지금 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모든 분야가 다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가장 깜짝 선언이었던 불체포 특권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게 사전 연설부터 없던 내용이고, 이게 우리 곽동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일단 다른 것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격이 더 컸고요. 현장에서 중계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야유도 안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친명 비명할 거 없이 민주당이 그동안 4건의 그 의원들 압색하겠다는 것들이 뒤를 밀어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혁신위가 뜨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면 승부수, 리더십의 승부수를 띄운 건데 일단은 비명계에서도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잠깐 여기 앉아. 네. 이상민 의원 정도도 예, 박수를 쳤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게 그때 제가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이 계속 이거를 이재명 리스크로 띄우기 위해서 검찰이 영장을 칠 때 차라리 정면 돌파 카드는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근데 예,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이 맞죠. 지금 하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많이 나왔지만 심지어 유동규까지도 말을 바꾸고 있는 그야말로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재명이 얽혀있지 않다라는 걸로 분위기가 돌아섰는데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짚어서 개총수가 이렇게 짚어줬던 때도 맞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때문에 실제로 사면 초과로 몰려있다라는 게 압박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동관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 수능 카드 같은 걸 던졌다 지금 외통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럴 때 치고 나는 정치적인 승부사 기질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플레이에 사실 어떤 프레임이 좀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월 말에 부결이 됐는데 의외로 이탈표가 꽤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어떤 민주당의 그 개입, 총선의 개입에 여지를 남겨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검찰이 이제 주요 사건들은 먼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뭐 백현동 사건이나 그렇죠. 좀 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정도의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신분이 확실하고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도망갈 일도 없고 증거 이미 300여 번 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갈 만한 건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여겨졌고 더 이상 비명계에서도 제기되는 비판, 네. 방탕정당 그리고 이재명 뭐 사수냐 이런 것들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당내 혁신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실 배수진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오늘 있겠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살펴보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10번을 누르면 10번 다 나가고 100번을 누르면 100번 다 나갈 거고 영장을 치겠다 그러면 가서 실질 심사를 받겠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이게 검찰의 스탠스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역공을 친 거죠. 선빵을 날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혁신위가 흔들린다 할 때 이재명의 영장을 딱 쳐야자고 검찰이 만약에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었다면 너희들 그거 해봐.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되네 하면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연설의 행간과 연결되는 게 압구정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문윤석열 정부에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정쟁으로 가득 찼다라고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 말 자체가 앞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영장 청구했냐? 야당 탄압. 오히려 민주당이 선공을 가할 수 있는 프레임 전환에 좋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 승부수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뭐가 됐건 거봐 영장 친다더니 또 쳤네. 근데 이재명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당대표인데 왜 구속시켜야 돼? 증거 없는데 그래가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영장을 함부로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장을 치게 돼서 구속적부심이 들어가게 되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원래는 영장을 쳤다 하게 되면 그 전까지 검찰이 봤을 때 이재명이 뭐가 있으니까 또 쟤들 커버하고 방탄 치겠네 하는데 그게 없이 좀 다르게 보면 우리가 서커스 같은 거 예전에 볼 때 밑에 그물을 쳐 있다고 하게 되면 에이, 떨어져도 그만이니까 대충 하겠지라 가지고 스스로 안전그물을 뺐을 때 긴박감이 올라갑니다. 총선을 앞두고 결의에 찬 야당 대표의 모습 이건 굉장히 승리에 유리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의 어떤 의외의 발언이 나오면 검찰의 기획이 분명히 짜져 있었을 겁니다. 월별로 어떻게 치고 어떻게 그럼. 나갈 것이다. 이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검찰은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검찰이 역풍을 맞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못하고 이런 그리고 민주당 당내 수습, 통합 거기에 혁신에 힘 실어주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설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갖고 법원에서 그게 영장 실질 심사에서 최악의 상황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고 갖고 그게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저희 시사타파 뉴스가 오늘 나름 그 굉장히 빠르게 보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현장에서 멘트를 정리해서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도 저희가 그 서초동 법조계에 계신 분 정치평론가라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해서 올렸죠. 그분들께서 얘기했던 게 표현이 두 가지였어요. 쌉바 싸움에서 정말 잘 움켜졌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또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다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조치를 딱 하면서 분위기도 환기시키고 새로 올라갈 혁신위원회에 부담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당을 깨려는 시도, 영장 청구하는 게 이재명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을 친명 반명으로 깨기 위해서 검찰들이 쇼하는 거야라는 확실한 각인을 시켜준 거죠. 이게 뻔히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 검찰이 하긴 민주당을 좀 갈라놓으려고 그렇겠네 라는 걸로 보일 수 있게 한 거죠. 오히려 저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국민의힘이 긴장할 거예요.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 총선 공천 싸움을 놓고 검찰과 윤핵관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 전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하나의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검찰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사실상 많은 것들을 방해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내용도 캐비넷에 있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쳤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은 악소리도 못하고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 예가 뭐냐면 황보승이에요. 그 날리는데 일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황보승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면 부산경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부산의 지역구 15개 중에서 현재 3개만 민주당이고 12개가 국민의힘입니다. 대대적인 부산의 물갈이라는 소문은 돌고 있어요. 대거 검사 출신들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감히 이제 검사들이 공천을 받는다 그래갖고 반기를 들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검찰이 이제 명분은 좋거든요. 맞아요. 민주당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위 사실이나 검사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영장을 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검찰이 오히려 선거판에 더 개입하는 확률이 더 저는 커졌다고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해요. 검찰이 자기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그 국민의힘을 앞에 바지로 내걸긴 했는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선언하고 내일 김기현이 뭐라고 얘기할지 결국 지나고 나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돼 있으면은 당대표 연설을 해야 될 텐데 이 나가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거니와 그런 날 하필이면 황보승이가 지금 도저히 압력이 안 돼서 자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불출마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건 분명히 처벌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
주말에 고민해보겠다라고 시간을 끊었지만 여기저기 선대봐도 안 되니까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라는 제안인데 검찰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이 진짜 빠지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방탕 프레임이라는 조중동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럼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로부터 대기되는 비판도 이제 수고로 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민주당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 당대표로서 나는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노웅래 의원이나 이성만 그리고 윤관석 의원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 다른 의원들을 영장 청구했을 때 이제는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민주당도 좀 고심은 해야 되는 근데 처지가 됐다고 보면 생각합니다. 알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마치 이재명 당대표 깜짝 발언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을 때 정청래 의원이 반대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네,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네,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집어넣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당론으로 불체포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4번의 방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의 기조였던 걸로 보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건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체포할 건 체포해야 될 것이고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쪽인데 국민의힘이 약이 오르니까 불체포 특권 모두 다 안 하겠다라는 것, 그 당론으로 밝혀라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수도권과 호남일 가능성이 커요. 수도권과 호남을 흔들어야만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을 흔들기 가장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게 호남 의원들 중에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 중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들이 신당들이 죄다 호남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쪽에 졸대서 이 사람 뭐 문제 있어라고 잡아놓고 나면 신당에도 힘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 당내에서 뭐 반개혁, 친개혁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반명, 친명이 훨씬 더 큽니다. 그 6월 말에 요번 주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이모 씨라는 낙질한 양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반들 생각해서 뭔가 자기가 기득권 지고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월요일에 첫날 꽝 때려버렸기 때문에 요번 주는 이재명과 혁신이 중심으로 쫙 끌고 간다는 점에서 이낙연도 헛물 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확히 워딩을 보면요, 본인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잡아가도 되니까 네. 의원들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표가 막겠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검찰이 어떤 수를 두는지 봐야 되겠죠. 친명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명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를 보면 민주당의 대응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한동훈의 반응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겠다. 한동훈이는 국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받아치는 발언이에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 가만히 있어야지.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정치인 야당 대표가 한 말을 법무부 장관이 받아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출마한다는 저는 시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워딩 자체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정치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 뭐 이런 것들로 위장한 게 아니라 모두 정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이제까지 성실하게 해왔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을 비롯해서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정면 승부한 거를 밝힌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되 앞에 조건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도 빈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검찰에 우리가 근본적인 좀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을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어떤 살인행위나 사업상 비리나 이런 게 밝혀져서 모를까. 현장 체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회기 중에 그 처리하는 거는 정말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박정희 때 별거 아닌데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을 이런저런 걸로 잡아 넣으니까 국회에서 얘기했던 발언 자체에 대해서 회계 중에는 최소한 보호해준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걸 내려놓겠다 한 건데 그걸 지금 돌아 악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탄핵감이에요. 이 발언으로. 이미 지났죠. 탄핵할 게 지금. 오늘 이 발언도 굉장한 탄핵감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가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법무부가 하는 거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깐죽대다가 정말 이건 한동훈 때문에라도 민주당이 어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거는 일단은 위기의식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비명계의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를 떠올리면서 당대표 물러나라는 요구, 거기에 혁신위, 그러니까 내일 혁신위가 뜨기에 앞서서 혁신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발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아둬야 될 것은 이재명에게 이 시기에 맞춰서 여론에 밀려서 요번에도 만약에 월요일에 기사 나오면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알맹이가 없었다, 혁신은 없었다 이래가면서 이재명의 키워드를 심어주지 못한다면 언론 플레이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에게 미리 사전 언론됐던 그 연설문에 없던 내용을 끼워 넣어서 주의도 집중시키고 기사들이 나오는 게 대비를 못해서 네. 뭐 깜짝 발표니 즉석 연설인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여파가 크고 검찰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검찰통들을 통해서 검사들 출신 얘기해 보니까 야 이걸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획했던 거 다 무너지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실시간 시청자 1,500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예, 지금 기다려봄님 바람 좋은 날님 고맙습니다. 일단 혁신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혁신기구 20일 첫 회의인데 네. 혁신기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 혁신위원 1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역 의원 3명 포함해서 외부 인사 7명,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역 의원 3명은 제가 볼 때는 친명계, 비명계, 그리고 민평연계 네. 이렇게 계파별로 한 명씩이 혁신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선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혁신위에 들어가고 어떤 혁신위에서 발언을 하는지가 혁신위가 앞으로 난파선이 될지 순항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방탄전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혁신 방향 예를 들어서 당원 당규를 먼저 손을 댈 것이냐 아니면 지난 대선에 어떤 그 백서를 만들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비명계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냐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비명계에서는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파 대 반개혁파의 싸움인데 권리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당을 개혁할 것이냐 당대표와 지지층을 분리시킬 것이냐 어떤 개혁 방향인지 먼저 봐야 되고 일단 비명계에서 했던 주장은 하나입니다. 혁신위에 전권 주고 그걸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된 상태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꾸리겠다고 준비했고 이제 출범합니다. 그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참여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만이 집중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결정된 상황들을 원래대로라면 지금 중앙위원회를 거치고 최고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당무위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이거 수용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받아들이기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고요. 그 당 쇄신안을 어떻게든 비명계는 이재명 쫓아내기로 몰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거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검찰이 변수를 던지게 될 땐 진짜 검찰 자체에 해체까지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호락호락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주당이 진짜 국민들의 공감이 되는 혁신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국민의힘한테 비판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한테 비판받으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네, 김은경 벌써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날라와요. 진해당이라 잘하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검찰 내에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더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저거 당장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 당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따 대고 뭐 해라 말아라 이러고 시작하는 건지. 네, 그다음에 황보승이 얘기는 아까 했고요. 저는 잠깐만 짚고 갈게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황보승이가 국힘당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했더니 모든 여론이 국민의힘 짐 덜었다, 예. 한숨 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김남국 의원님이 똑같은 어떤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되는 거 갖고 탈당하고 가면 김남국 뭐 탈당으로 스물이 하나 이거 완전 언론이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똑같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의해서 탈당을 똑같이 했어요. 네. 근데 김남국은 왜 탈당하냐 그러면서 탈당한 사람을 욕을 하고 황보승이는 잘 탈당했다. 국민의힘에게 짐을 덜어줬다. 이런 언론의 이중성을 보이는 기사예요. 사실은 탈당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입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노컷뉴스가 오늘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러그풀이라고 먹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를 하면서 뭔가 투자하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으고 돈도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곧 진척될 겁니다 하다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 먹튀 사건, 러그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표가 김 대표의 아들은 직원 30명짜리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직원도 120명. 그리고 그 담당하는 NFT 팀의 대표를 했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대화방에서 적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중소기업의 직장인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코인 사태 관련돼서 김남국 쫓아내려고 난리친 거였으면 자식에 대해서 재산을 공개하려는데 하지도 않고 내년 초까지 밀어놓겠다 숨고 있으면 사실상 탈당해야 될 건 황보승이 못지않게 김기현도 크죠. 지금 결국은 자진 탈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미 버린 카드예요. 절대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 의원들 이런 탈당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리 언론에서 플레이를 해서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지난 버린 주말에 카드예요. 황보승이가 금요일에 인터뷰하면서 주말 동안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말 동안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는지 힘 있는 원로들을 찾아다니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제원이가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검찰,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공천 물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조민 선생님을 기소하는 가닥이다라고 6월 5일날 이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조민 선생의 그 어떤 입시비리라고 얘기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보면 이게 공소시효가 8월 말이에요. 8월 말이라서 공소시효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검찰이 8월 달에 아마 영장 칠 겁니다. 그 검찰이 갑자기 조민을 기소하는 거는 뭔가 덮으려는 의도가 있죠. 지금 윤석열이 입을 잘못 놀려서 문제가 된 게 없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세 취약 관련돼서 얘기했다가 그때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주 69시간 근무했었을 땐 고용노동부한테 대놓고 잘못했다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 교육부 장관 그 부총리도 잘라내거나 혹은 오늘 그 관련된 기관 대표 하나가 사임했죠. 어떻게든 아니 물수능 불수능을 만들고 이것저것 지적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교육 전문가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조민 조국 관련된 수사할 때부터 교육 전문가다라고 연막을 쳤으니까 네네. 알아서 언론에서 조민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조민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민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조민이로 물타기하면서 이런 입시를 뭐 좀 투명하게 뭐 나름 교육 물타기인데 이게 왜 정치적인 기소냐면 이 사건은 2019년 말 기소됐어요. 이미 조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은.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소를 안 하다가 갑자기 4년, 3년이 지난 지금의 법원에서 공범이다, 어떤 공모관계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와서 조민하면 이제 민주당에게 어떤 입시 비리 이런 낙인 찍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관의 학폭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오고 수능 관련해서 150일 남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렵게 뭘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라고 난리를 치니까 관련된 지금 그 6월 진짜 웃기는 게 이 산업계에서 교육계에서 하는 얘기가 6월 모의 수능 결과가 아직 발표도 안 됐어요. 근데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 하려고 잘못하면 교육부 장관 부총리 사과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압수수색, 감사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조민을 다시 꺼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쓸까 말까 했던 얘기가 우리 또 그거 쓰면 걱정하시고 딴 데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 팩트 체크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 실패를 물타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지금 고심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보면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공판 5부에서 김민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어요. 이 공판 5부는 조국 전 장관의 일가의 다른 사건도 수사를 하는데 그 현재 조국 장관님이 2월 달에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명년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600만 원이 뭐냐면 장학금이었어요.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찰에 유리한 판결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조민 선생을 엮는 거는 지네가 봐도 무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무리한 기소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조민 선생까지도 엮으려고 하는 이럴 때 정치 기소예요. 이거. 흔히 하는 게 땔감으로 쓰려고 멀쩡한 사람 하나 잡아다. 조민 요즘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한다며. 저거 설치고 다닐 걸 못 보겠어. 걔 입시 비리 있는 애냐 잡아 넣어. 라는 식의 사인이 온 것처럼 정말로 대통령이 무슨 교육 전문가예요. 오늘 하루 종일 씹히는 게 정말 어이도 없는 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박대출 의원이 예전 조민 조국 이쪽 수사할 때부터 해서 사실상 입시 전문가다. 이거 뭐 갖다 붙여서 사실상이라고만 집어넣으면 해박한 입시 전문가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여당이 쉴드 치려고 조민까지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말 어그로 끄는 거죠, 이거. 오늘 그래도 최고의 시청자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명까지 그러네요. 예. 돌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저희가 좀 일부러 좀 빨리빨리 핵심만 뉴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럼 교육은 진보나 보수나 사실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진보 정권이 교육 문제를 건드릴 때는 입시 폐지를 주장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장관이 좀 비판받았다는 것은 교육에 감히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수시 폐지 같은 걸 걸고 나가거나 이랬었으면 차라리 찬반 양론이 있는 게 될 텐데 수능 문제의 질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한국말 가뜩이나 못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면서 나가기 직전에 쓸데없는 소리 했죠. 한국말 다 아는데 뭐하러 배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고문 이런 거 비문 아유. 이게 여러분들 쉬운 수능이 핵심이 아니에요. 수능이 어렵다 쉽다 이거는 진짜 아주 유치한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강사분들도 이번 수능이 쉬울 거냐 어려울 것이냐 이런 어떤 감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어떤 교육의 정책을 만들 때는 4년 5년 전에 입시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취임 때 이미 자기의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상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쉬운 수능이 아니라 입시 폐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말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대통령이 한 말은 하나인데 해석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니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걸 왜 출제해서 그러냐고 이거 사교육하고 다 짬짬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리로 몰고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럼 물수능으로 간다는 건가? 교과서 왜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거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변별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물수능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입 정책국장이 잘려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앉아서 150일 남았는데 감사 들어온다고 하는 쪽에서 사의를 제시합니다. 그 모의시험 발표하는 원장이.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말 실수를 안 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옵니다. 대통령의 말은 반영이 될 게 뻔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에 진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굉장히 욕을 먹고 청소년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요. 경쟁이에요. 핀란드의 교육을 보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어떤 돈이 드는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에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미래에는 그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핀란드에서는 기자들에게 시험 성적이나 네. 등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시험을 봐요. 외국도. 시험을 왜 보냐.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미분과 적분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미분은 잘 풀어요. 근데 적분을 못 풀어요. 그러면 얘의 시험 성적을 보니까 얘는 미분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적분의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적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곱셈은 잘하지만 나눗셈에 약하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부족하냐.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일괄적으로 얘는 100점, 얘는 95점, 그렇죠. 얘는 30점, 낙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아이들이 벌써부터 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교육을 경쟁 교육이 아니야. 유일하게 핀란드나 선진국에서 교육 선진국에서 유일한 경쟁 시간은 언제냐? 체육 시간에 달리기예요. 달리기에서 얘가 빠르다 나는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이런 교육 구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수능 쉽게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교육이 늘 문제가 되는 건 공교육, 사교육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 좋은 일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최소한의 지식을 좀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줄서기예요. 달리기는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육 시간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잘했던 사람이 평생 그걸로 간다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중학교 언제 때 영어를 놨어요? 수학은 언제 때 놨죠? 이래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인생 포기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학업 전체 분위기도 영향을 주죠. 굉장히 그러니까 안 여러분들 좋은 가만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가 학교의 학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모든 학원이 그래서 학교에서 부족한 시험 문제를 학원 가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시험 문제 풀이하는 학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 전부 다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 그런 거 그러면서 없어요. 인성교육, 그런 그다음에 거 없어요. 민주시민의 소양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잘 푸는 아이는 엘리트, 학교 공부에 성적이 나쁜 아이는 낙제자. 벌써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서열이 매겨지고 경쟁 구도에 대해서 누구는 성공한 삶, 누구는 실패한 삶.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자살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의외로 자살 시도가 가장 높대요. 그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자살 시도. 영어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는데 그런 애들이 해외 나가서 외국인하고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린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야 너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한다면서 십몇 년 하고 대학까지 하면 20년 되는데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물어보면 안 써서 라고 얘기해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 입시 영어 문제를 놓고 앉아있으면 영국인들 대상으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영국 남자 채널에서 그걸 돌려봤었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앞뒤가 안 맞고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가 그 네이티브로 영어를 써왔던 사람들이 줄창하는 얘기예요.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했다면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오렌지가 아니라 아린지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발음이 오렌지. 뭐 하여간 orange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했던 게 해프닝이었다면 이거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국어 아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해력이 높으면 처음 보는 문장도 보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해서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놓고 딴소리하고 현실은 어떠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이를 둘 다 제대로 키워갖고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만 대학 입시하는 동안 부모들은 죽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고 나갈 때까지 정말 스펙 쌓기에 점수에
근데 그거를 건드려 놓고도 이제 와서 발뺌하고 국장 자르고 평가원장 자르면 덮어지겠습니까? 이건 쉽게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률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한 번에 그렇게 자기네들 원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런 자살을 시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그건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저는 진보와 보수든 간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수능을 폐지를 하고 시험은 보되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뭐 윤석열이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뭐 연금 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는데 뭐 바라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좀 우리나라가 더 글로벌화되고 더 인재 윤석열이 좋아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러면 경쟁 속의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보면 늘 경쟁 속의 인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들의 논리에 의해서 한 명이 전 세계를 구한다. 한 명이 100만 명을 1억 명을 먹여 살린다. 그거는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자본가들이 하는 이론이고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우러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요. 대학 입시 같은 거 할 때 한 번에 보지 않습니다. 수능 같은 거를 만약에 1년에 3번, 4번 본다고 해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가 있다면 저는 지금 교육계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가 준다는 얘기 숱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20년이면 대학 갈 인구가 없어질지 모르고 10년이면 이미 나타날 거고 이미 중고등학교에 과적 이런 거 사라진 지 꽤 됐어요. 각 지역마다 분교 문 닫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일부 대학들이 여전히 성적 순으로 뽑고 변별력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데려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걸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더 나은 인재가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육이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편법만 가르치고 정작 배운 거 나와서 써먹지도 못해요. 되게 답답한 게 말하기 하나 교육만 해도 어디 나가서 발표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말 못하는 친구들 더 많아요. 문자만 보내놨지 전화 공포증도 있고 발표력도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을 빼놓고는 발표할 기회가 없이 내내 입 다물고 애들이 십몇 년 있다 보면 발표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난 48년 동안 자료를 보면 38번이나 입시 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간이나 만들었습니다. 나름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입시 제도의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꿔봐야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도는 손대지 않고 방법을 손댄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2003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교육 과정을 무려 9차례 바뀌었어요.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입시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냥 수능으로 봤다, 학력고사로 봤다 이런 결국은 시험 제도만 바꿨을 뿐이지 폐지할 생각을 그 누구도 못하고 있어요. 과감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 다 없앨게요. 출마시켜야겠다. 저는 출마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제도의 개혁은 정말 입시제도 폐지에서부터 그게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 방지하겠다 그러면서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엄포를 놓고 폭력과의 전쟁에도 학교 폭력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왜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환경이 잘못돼 있고 그렇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도태된 애들이 있어요. 한 그룹이 분명히 부모가 보내고 여러 가지가 학교에 오긴 오는데 학교에서도 그들을 포기했고 얘들도 낙이 없어요. 뭔가 좀 만만한 사람 괴롭히는 일이 지금은 조직화되고 학교에서 그 모른 척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공공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품화가 되면서 얘네들의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저도 잠시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겸임교수, 특임교수까지 다 해봤던 사람으로 학교 문제는 또 다른 게 이공계에 있는 제 친구 교수들 중에 하나는 요즘 머리가 쥐어짜려고 왜냐하면 1학년 동안 원래 나가는 커리큘럼을 절반도 못 나간답니다. 얘들이 기본으로 돼 있는 수학도 못하고 과학 지식도 부족하고 글쓰기 하는 인문계 선생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보다 미치겠다는 거죠. 컴퓨터 없을 때 손으로 쓰거나 창이 있으면 요즘 선생들이 채점하면서 감동하고 나면 1학년이 이렇게 잘 썼을 리가 없어. 이거 뭐 어디서 베꼈을까? 어디서 베끼지? 요즘은 논문 어디서 베끼는지 아세요? 논문에서 베끼면 티나니까 블로그
그 다음에 어디 경제 보고서, 연구소 뭐 찌라시 이런 거에 나왔던 말들을 갖다 짜깁기 해서 붙이는 거예요. 선생들이 애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이 제자를 못 믿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믿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집어넣을 때 오탈자 집어넣는 데잖아요. 그걸 똑같이 베낀 애들이 있나 없나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왜 여러분들 입시제도가 폐지가 안 되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입시제도 폐지하면 뭘로 대학 갑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들이 나오냐면요.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입시 제도를 통해서 좋은 대학은 좋은 인재를 뽑아간다는 이런 그래서 대학이 여러분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서열이 없는 똑같은 대학의 어떤 수준을 만들어 놓고 아니, 파리 같은 경우 1대학 13대학까지 다 있고 자기가 몇 년도에 이 대학에 가겠다라고 어플라이를 하면 기다렸다가 그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학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교육 별도로 돈을 또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도 서양의 대학들은 벌써 다 망했게요. 수많은 학생들에서 시험 없이 들어오게 되는 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선진국 왜 독일, 프랑스 이렇게 가는데 학비 부담 적고 생활비나 이런 거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면 혜택을 다 줍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 거기서 유학하던 분들 알 텐데 대학교에 등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지만 네, 예. 생활 보조금까지 나옵니다. 이를테면 아주 악명이 높은 도시에 임대료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만 내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100만 원어치 방 한 칸이다 그러면 임대 보조금이 얼마씩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을 만들어내려는 이유. 우리만 지금 비정상적으로 대학문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모든 제도가 생기면 특권층을 만들어내듯이 구멍을 작게 만들고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서울대 동문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방법은요. 전국의 공립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80%가 돼.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잖아요. 사립대가 80%고 국립대가 거의 20%인데 각 지역에 맞는 만약에 청주의 국립대 그런 서열을 없애버리면요. 진짜 이게 교육 개혁의 시발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립대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연고대, 뭐 서울에 있는 지금 뭐 등록금도 그쪽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학 집단들의 저항이 어떻게 보면 교육 개혁의 발목을 가장 잡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전 대학을 맞아요. 국립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흔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공영제. 그러니까 그전까지 버스 회사들이 경쟁했어요. 막 무리하게 운전했고 과속, 과적 난리 쳤었죠. 그러면서 비인간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안 가는데도 버스 보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대학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국립대 지금 뭐 서울 1, 2, 3, 4, 5, 6, 7, 8, 90 과거가 어떻게 됐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쪽 업계에서 나오는 조흥은행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조흥은행이라고 꽤 큰 은행이 있었는데 네. 금융산업이 바뀌면서 누구보다 그 큰 은행의 역사 이런 걸 싹 지워버린 게 바로 금융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100년 넘게 왔던 은행도 바뀌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국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부 보조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래저래 특권만 누리고 자기네들끼리 명문 사립대라는 명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교육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에요. 자본주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인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사실 충돌 관계예요. 네. 그렇죠? 민주주의의 이념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충돌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권리가 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돼 있죠. 민주주의 어떤 우리 헌법에도. 네.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논리에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양상이 현재 여기저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오늘 정말 이재명 당대표는 대놓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 문제를 대하는 담당자들서부터 사교육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사교육이 문제고 입시 전문가가 문제고 언젠가부터 입시 코치라는 직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온갖 요령서부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얘기하고 수많은 드라마들 보게 되면 재벌들이 유학을 가서 어떻게 견디냐 거기에 공부 잘해주는 보좌관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들이 술 먹고 파티 찍고 인스타 올리고 할 때 보고서 잘 쓰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정말로 왜곡돼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대학 입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부모들이 경험해봐서 아는 쪽만 해도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자기가 9번 그 사법고시 해본 거 말고는 자식 키워서 교육비 들어가는 거 학원 왜 안 보내는지 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 경험 못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에 결혼하는 삼촌이 혼자 떠드는 소리 같은 걸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 정말 답답하죠. 네, 네. 네, 어쨌든 오늘 모든 뉴스는 이재명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결국은 뭐 불체포 특권이 이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경제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줬었다. 그리고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가 뜬다. 그런 것들은 내일 저희가 취재해서 혁신위원단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빨리 보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마평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들었었을 때 면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혁신위원장이고 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틀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이 나갈 방향이 나올 텐데요. 이분이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는 전현희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처럼 강단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일성 자체가 그 돈봉투 사건 만들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혀서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네, 현재 동접자 1,700명 돌파했고요. 벌써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데스크회의 오늘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만 쭉쭉쭉쭉쭉 읽다 보니까 조금 뭐 너무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 방송할 때 여러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니까 여기는 어디까지나 데스크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밤에 오늘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 체력이 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심층 분석을 좀 한 단계 더 깊이 그 뉴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1시간 갔네요. 사운드나 화면이나 지금 괜찮죠? 저희가 혹시 몰라서 마이크도 하나 더 준비하고 이 카메라도 조금 더 연장해 갖고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갖고 계신 장비 캠코더 이런 것들 연결하면 또 다 잘 나오거든. 그래서 예, 세워놓고 나면 원샷 이런 것도 좀 넘겨가면서 해볼까 하는 욕심도 내고 있는데 일단 회의니까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가면서 시작하기 전에 뭘 방향을 쓰냐? 방향 잡고 공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고요. 오늘은 시원한 날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전에 이재명 당대표 연설 들으면서 그래 이래야지 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가 쫙 잘 풀릴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이조이스님 댓글 초보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우리 1,700명 내일은 조만간 2,000명 돌파를 한번 하죠. 솜사탕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3분 우리 곽동 선생님 힘내시라고 요즘 다시 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쳐 있으시고 이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마나 갈등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 우리 시사타파 제2의 창간을 빌미로 요즘 힘 받으시는데 3분 동안 여러분들 응원의 슈퍼챗 릴레이 제가 우리 곽선배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3분 동안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솜사탕님, 댓글초보님, 이조이스님, 그 다음에 얼주간님, 규은님, 우리 아까 동산부자님, 네. 그 다음에 우리 행복행 기쁨님, 그 다음에 우리 떴다박 3까지 나오셨어요. 그러게. 박지현님, 예. 딴 데다가 좀 부었나봐요. 규님, 그 다음에 우리 토리님, 언니짱TV님, 개구련님, 신선희님, 그 다음에 너무 빨라요. 뿌잉 영민님, 여행자님, 행복하자님, 민주 이잼지 기자님, 문선 최문선님, 무들 외솔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데스크웨이 정기적이진 않습니다. 저녁 무렵에 얘기해서 정리하고 그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개국본 전국대회 회의하느라고 실내에서 일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해드릴 거고요. 아니게 되면 저희들이 언제고 멀어서 한 주에 한 2번 적어도 3번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이지영꽃님, 바랍니다. 강경희님, 이현두님, 715회님, YRK님, 은서맘님, 오혜옥님, 임윤리님, 뚱뚱님, 조성고무신님, 박정원님, 우리 건행님, 우리 동네 경아님,
네,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가 조만간 특종도 저희가 좀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해놓은 건 사실 많은데 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앞으로 디테님, 수님, 배지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1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어떤 것보다 동접해서 그 들어오시는 분들 숫자만큼 저희 시사타파 뉴스 sstpnews.com sstpnews.com으로 들어와서 올라오는 소식들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부분에 최신 기사 그리고 뒤에 많이 본 기사 2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도전님, 네. 선생님, 소유진님, 전 좀 읽고 나갈게요. 네. 김배나님, 블랙첼로님, 늦었습니다. 남도철이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나머지 마무리는 우리 곽동 선생님이랑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이종원 PD와 함께했던 시간이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1877-1876 저희가 지금 촛불정터 배너도 있지만 제2의 창간을 하고 난 다음엔 기사에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따로 광고를 받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77-1876 전화 거셔서 5,000원, 만원, 3만원 중에 선택하시면 후원 금액 정하실 수 있고요. 별도로 그보다 더 큰 금액이거나 더 작은 금액도 가능하다 하게 되면 번호 누르시면 짝용쟁 TV가 직접 전화드리고 저희 쪽에서 연락해서 회원 가입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혹은 소액 결제로 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니까요. 1877-1876 시사타파 뉴스 인터넷 정식 언론사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그 주소지 소재 이전하는 것들이 등록돼서 서울로 등록돼 있었던 게 이제 경기도로 등록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저희 명함도 지금 이제 도착할 예정으로 돼 있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준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사를 잘 써야 돼서 제가 바깥에 좀 돌아다니는 걸 잘 못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실에 도대체 일정 언제 잡아줄 거야? 하고 압박하는 전화 한 통화씩 넣습니다. 저희 기념 인터뷰를 했던 건 지난주에 못 나갔는데 이번 주에 인터뷰 해가지고 어떻게든 국회 한 바퀴 쓱 돌고 와가지고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그 기사들 올리면서 저희는 단독 콘텐츠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지만 저녁 시간에 같이 해나가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기사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갖고 있는 시각을 녹이는 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갖고 있는 의미는 이라고 저희만의 시각을 풀어서 쓰는 기사들을 좀 정리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저들은 깜짝 발표니 예고에도 없던 순간이 이렇게 가면서 마치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서 즉석에 끼워 넣은 듯 얘기하는 걸로 몰고 가는데 저희는 그거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아닌 건 아니더라도 해설해 주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게 뭐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저 말고 우리 개총수님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데스크 뉴스는 저녁에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쯤에 진행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앵커처럼 보인다고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7시 뉴스 시사타파 뉴스 곽동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까지 들고 나갈 날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보고 하트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이 안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력 과정에서 뭐가 비번이 잘못되거나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모으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곽동수 하고 아이디 집었는데 비번이 안 들어지고 로그인이 안 된다. 그럼 미련 없이 새로 계정 하나 파세요. 근데 아무개 집어넣으면 이름이 있다거나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숫자 1, 2 붙이고 전화번호도 뒤에 끝자리 바꾸거나 한 자리 더 집어넣으면 그냥 통과돼요. 똑같지만 않으면. 회원가입하는 거 저희는 회원가입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봇이라고 스팸만 계속 올리는 그런 악성 댓글러들이 있어요. 광고 붙이고 뭐 이상한 사이트를 끌고 가는 그거 막으려고 회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이상한 소리 쓰는 댓글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잘 안 돼서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도 뒤에 좀 바꾸고 아이디도 좀 바꿔서 새로 가입해 보시고 들어가기 권합니다. 한영, 변환, 대소문자 이런 것들이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남아 계신 1,500여 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음악이 없어서 오늘은 저쪽에서 짧게 새로 나왔던 음악 틀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이크 끄고 일단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